파트 1. 도입, 얼음 위 낙상 사고에서 얻은 교훈. 그 겨울 오후를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제 환자인 클라라, 76세가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블랙 아이스에 미끄러졌습니다. 머리를 부딪히지도 않았고 골절도 없었지만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발견하기까지 거의 45분을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심부체온은 이미 위험할 정도로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녀가 했던 말이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고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만약 그녀가 데뷔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클라라가 정확히 어떻게 호흡하고 몸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며 땅에 갇힌 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충격 반응을 어떻게 진정시켜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 에피소드는 바로 이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시니어 건강 팟캐스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존 그랜트 박사이고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 100세가 넘어서도 현역으로 진료 중인 일본 최고령의 신뢰받는 전문가이십니다. 박사님, 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가요? 파트 2. 낙상의 위험성, 회복의 결정적인 5분. 이 에피소드는 심각함을 넘어섭니다. 존 모든 시니어분들이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진 후 처음 3에서 5분 동안 일어나는 일이 회복 방식뿐만 아니라 회복 가능성 자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4분의 1의 노인들이 낙상을 경험하며 그중 절반은 독립적인 생활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손상의 대부분은 낙상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발생하는 일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죠. 대부분의 노인들은 낙상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교육받지 못합니다. 그저 도움을 기다리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을 보호하거나 의식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른 채 기다리는 것은 상황을 훨씬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몸은 쇼크 상태에 빠지고 호흡은 짧아지며 근육은 경직됩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합병증이 더욱 쌓이기 시작합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는 생명의 은인과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특정 호흡 리듬, 신체 위치 조정, 그리고 작은 움직임이 생존과 회복률을 극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쿄도 건강장 수의료 센터와 존스 홉킨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기술들이 2차적 부상 위험을 최대 45%까지 감소시킨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술들은 복잡하거나 고통스럽거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파트 3. 낙상 직후 몸의 반응, 일시 정지된 시스템. 놀랍습니다. 박사님. 그러니 60세 이상이거나 그런 분을 돌보는 분이라면 부디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일본 최고령 의사께서 트라우마에 대한 신체의 숨겨진 반응과 낙상 후 안전하고 기민하며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5가지 강력한 단계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끝날 무렵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박사님, 모든 시니어가 들어야 할 5가지 놀라운 팁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낙상 직후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곧바로 일어나거나 아니면 다쳐서 기다리는 2가지 상황만 가정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의 공간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 충격, 충돌 후의 침묵. 그것은 단순히 두려움만은 아닐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낙상 후 발생하는 일은 종종 오해됩니다. 항상 골절이나 눈에 보이는 부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신경계가 별표 단락, 슈어트 서키팅, 별표 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몸을 교향곡이라고 상상하라고 말합니다. 근육, 호흡, 혈류, 이 모든 것이 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낙상은 공연 도중에 누군가 피아노 뚜껑을 세게 닫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멈춥니다. 몸이 고장 난 것이 아니라 일시 정지되고 얼어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악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 침묵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 비유가 정말 와닿습니다. 방향을 기다리는 조용한 시스템의 개념이요. 저도 환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치지 않은 건 알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또는 호흡이 그냥 멈췄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정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체의 원시적인 보호 반응입니다. 넘어질 때 신경계는 종종 별표 긴장성 부동화, 타닉 이모빌러티, 별표라고 불리는 반사를 폭발합니다. 근육을 얼어붙게 하고 심장 박동수를 낮추고 움직임을 제한하는 반사입니다. 동물들이 위협을 느낄 때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반사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그것을 빠르게 무시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무시하는데 몇 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몇 분 동안 위험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혈류가 느려지고 근육이 긴장하며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행동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파트 4, 팁 1. 호흡으로 정지를 깨뜨리기. 그러므로 진짜 위험은 낙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부 시스템이 잠잠해지는 바로 그 직후의 시간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니어들이 인식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징후는 무엇일까요? 호흡부터 시작됩니다. 갑자기 숨을 참고 있다는 것을 깨닫거나 호흡이 얕아지면 그것은 신경계가 정지, 프리즈를 촉발했다는 신호입니다. 열감이나 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거나 소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혼미가 뒤따릅니다. 혼란이라기보다는 망설임에 가깝습니다. 몸이 마치 버퍼링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움직여야 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깨어있지만 아직 온라인 상태가 아닌 순간. 그때부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 누군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움직이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는 움직임이 아닙니다.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에서 나오는 호흡입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몸을 움직이기 전에 몸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호흡이 바로 우리가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낙상 후, 몸은 가만히 누워 있을지 모르지만 내부에서는 모든 것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치솟고 근육은 긴장하며 혈류가 변하고 폐는 종종 완전히 호흡하는 방법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정지입니다. 신경계는 모든 것을 잠가서 당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보호는 당신이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한 함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부의 모든 것이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정지를 어떻게 방해해야 할까요? 느리게 호흡을 되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간단한 리듬을 가르칩니다. 코로 3초 동안 들이마신 다음 입으로 5초 동안 내쉬는 것입니다. 이 더 긴 내쉬는 숨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위협이 지나갔다는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그것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 시스템, 휴식 및 소화 모드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호흡이 몸 전체를 다시 켜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정말 이치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정 시스템 없이는 다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고 균형은 돌아오지 않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사고 능력이 다시 본라인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파트 5. 팁 2. 움직이기 전에 정지 간격을 갖기. 정확합니다. 생각으로 정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호흡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뒷받침됩니다. 노인 응급의학 저널 오브 제리앵릭 이머전시 메더선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시뮬레이션된 낙상 직후 횡격막 호흡을 연습한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은 시니어들보다 근육 협응력을 최대 $40 $% 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신체가 행동을 취하기 전에 뇌를 고정시키는데 호흡을 사용하는 임상 재활 환경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호흡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 바닥에 얼어붙은 채 있는 것과 회복의 경로를 시작하는 것 사이의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리듬에 관한 것입니다. 호흡은 뇌와 몸 사이의 첫 번째 소통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정지를 풀기 위해 당기는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그리고 두세 번의 깊고 꾸준한 호흡만으로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관을 열어줍니다. 뇌에 산소를 다시 공급합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되면 당신의 인식이 돌아옵니다. 그때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박사님. 이 에피소드를 지금 듣고 계시다면 이 단계를 반드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다시 재생하십시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자, 박사님,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실제로 움직여도 안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는 정지입니다. 존, 움직임이 아닙니다. 정지 상태에서 서둘러 행동으로 돌입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움직임은 그 다음에 오는데 이 부분 뒤에서 정확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증, 진압력, 인식. 이 세 가지 내부 신호가 움직임이 안전한지 아니면 위험한지를 알려줍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추측하지 마세요. 질문하세요. 그러면 몸이 침묵을 주면 대답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괜찮다고 느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 딜본에서는 이것을 별표 시즈케사 노키크, 샤이족서 노킥, 즉 정지 간격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통증이 있는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지, 그리고 쉽게 숨을 쉴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확인하는 짧은 평온의 순간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답이 불분명하다면 기다려야 합니다. 파트 6, 팁 3&4, 재활성화 및 안전하게 구르기, 그것은 아름다운 개념입니다. 저는 이 순간이 누군가가 너무 일찍 앉으려고 하거나 전화기를 잡기 위해 몸을 비트는 것과 같은 위험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합니다. 너무 일찍 움직여서 내부의 인대, 척추, 심지어 혈관과 같은 어떤 것이 다쳤다면 회복 가능한 낙상을 지속적인 부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은 그 순간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위에 소리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지 간격 동안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넘어진 자세 그대로 있으십시오. 목을 비틀지 마십시오. 등을 굴리지 마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확인하십시오. 꾸준히 숨을 쉬고 있습니까? 날카롭거나 방사되는 통증이 있습니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 가지 모두에 대라고 답할 수 있다면 신경계는 온전한 것입니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진행해도 좋다는 청신호입니다. 하지만 혼란, 현기증 또는 무감각이 있다면 그 자리 그대로 머무르십시오. 다시 호흡하십시오. 시스템이 방향을 재설정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빨리 일어나려고 스스로를 다그치는 것을 용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그 순간의 인내가 실제로 진정한 힘이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본 응급의학회 제퍼니즈 서사이어티 오브 이머전시 메더선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낙상 후 최소 90초 동안 가만히 있었던 시니어들은 2차적 부상이 $30 백슬래시 $% 사인 더 적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혈액순환, 혈압 및 인식이 안정화될 시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류의 정지는 망설임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따라잡는 신경계입니다. 낙상은 끝났고 충격은 사라지고 있지만
몸은 행동할 수 있기 전에 다시 안전하다고 느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몸이 소통할 공간만 준다면 몸이 얼마나 지능적인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취자들에게 이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몸과 싸울 필요가 없고 몸과 협력하여 다시 연결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럼 움직임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이 부분에서 많은 시니어들이 잘못합니다. 그러니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첫 번째 움직임은 서는 것이 아니라 스캐닝하는 것입니다.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내 몸의 부분은 무엇인가? 신호를 보낼 때 반응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스캔은 가장자리, 즉 손가락과 발가락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깨우려고 하는 것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몸의 통신선이 아직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부드럽게 꼼지락거리는 것부터 시작한 다음 발가락으로 이동하십시오. 날카로운 통증이 없다면 손목과 발목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십시오. 마치 자신의 팔다리에 하나씩 다시 인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것은 신체 자체의 시스템 점검 버전입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고유 수용성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공간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는 신체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부상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왜 이 단계가 그렇게 간과될까요?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이것을 건너뛰고 스스로 일어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임을 회복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움직이는 것은 이미 압도된 시스템에 혼란만 더할 뿐입니다. 부드러운 스캐닝은 뇌에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두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 이치에 맞습니다. 당신은 고장 나지 않았다는 것을 순간순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신경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각각의 작은 움직임은 운동 피지를 활성화하여 협응력을 회복시킵니다. 그것은 단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인지적인 것입니다. 신뢰를 재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한 부위에서 따끔거림이나 통증과 같은 이상한 것을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시 멈춤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아직 안 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른 부위를 부드럽게 스캔하는 것을 계속하십시오. 모든 팔다리가 통증 없이 클리어된 후에만 자세를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입니다. 더 느리고 더 의도적입니다. 당신은 몸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작동하는 것을 보호하는 데 영리해야 합니다. 거기에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공포를 호기심으로 대체하는 것 일어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내 몸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 변화만으로도 많은 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신체 스캔을 통과했다면 안전하게 일어나기를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파트 7, 팁 5, 혈압 안정을 위한 회복내. 이것은 전환점이며 주의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스캔이 클리어되면 서지 마십시오. 누르십시오. 한쪽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고 가장 강하거나 통증이 가장 적은 쪽 옆구리로 몸을 돌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팔을 사용하여 머리를 받치십시오. 그러니 척추를 정렬된 상태로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비틀림을 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확합니다. 척추는 낙상 후, 특히 엉덩이나 등에 충격이 가해졌다면 취약합니다. 옆으로 구르는 것은 압박 없이 자세를 전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옆으로 굴러갔다면 다시 멈추십시오. 저는 그 리듬, 움직임, 그리고 멈춤이 좋습니다. 그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내 몸은 혈류를 정상화하기 위해 이러한 멈춤이 필요합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팔뚝으로 상체를 앞으로 가져온 다음 양손으로 지탱합니다.
이제 당신은 지지된 자세에 있습니다. 마치 아기가 기어가는 자세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게가 고르게 분산됩니다.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고 긴장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맞습니다. 이 손과 무릎 자세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실제로 물리치료사들은 수술 후 환자의 균형을 재훈련하는데 이 자세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부터 의자나 소파와 같은 단단한 표면 쪽으로 천천히 기어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처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거기에 머물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안정적이지만 혼자라면 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지만 튼튼한 표면이 손이 닿는 곳에 있다면 계속 기어가서 충분히 가까워지면 양손을 그 위에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 가장 강한 다리를 앞으로 발바닥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이것은 시니어들이 종종 당황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두를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안 됩니다. 그 반쯤 무릎 꿇은 자세에서 잠시 머무르십시오. 다시 숨을 쉬십시오. 그런 다음 양팔과 앞쪽 다리를 사용하여 천천히 밀어 올려 서십시오. 시선은 아래가 아닌 수평선을 향하도록 앞으로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그 세부사항, 시선을 수평선에 두는 것은 예상치 못했지만 완전히 이치에 맞습니다. 시력과 균형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는 것은 뇌가 공간 지도를 다시 입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똑바로 섰다면 걸어나가지 마십시오. 잠시 동안 지지대를 잡고 계십시오. 이 순서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집입니다. 구르고, 기고, 무릎 꿇고, 일어서는 것 화려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입니다. 하지만 서는 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조금 더 함께 해주십시오. 박사님, 일단 일어섰다고 해도 시스템은 여전히 따라잡고 있는 거죠? 파트 8. 결론, 서 있는 후 회복 및 의료 조치 내 그 서는 것은 결승전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 중요한 단계, 회복 구간의 시작입니다. 땅에서 똑바로 설 때 혈액이 즉시 따라오지 않습니다. 노인의 경우 이것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불리는 갑작스러운 혈압 강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하는 현기증, 메스꺼움, 심지어 두 번째 낙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정성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무릎 꿇은 자세에서 걷기로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멈추고 호흡하고 손목이나 목에서 맥박을 느끼도록 가르칩니다. 맥박을 세는 것이 아니라 그 리듬을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둘러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정감을 느끼는가? 내 심장이 나와 함께 작동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희미해지거나 어지럽거나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느낀다면 즉시 무릎 꿇거나 앉은 자세로 돌아가십시오. 현기증을 참고 억지로 똑바로 서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버드 노화 부서의 2022년 검토에 따르면 어지러움을 느낀 후 20초 이내에 앉은 시니어들은 실신 위험을 $70, $100% 줄였습니다. 그 멈춤은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일단 앉아서 안정되면 다음 우선순위는 수분 공급입니다. 낙상이 짧았더라도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아드레날린이 혈액순환에서 수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몇 모금의 물만으로도 혈액량을 회복하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후에는 보온이 필수적입니다. 실내 바닥이라도 체온을 빠르게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이것을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다쳤는지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보온은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차가우면 회복이 더 느려집니다. 저는 종종 자주 다니는 통로 근처에 담요나 쇼를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도움을 주기 위해 도착했을 때 그들의 임무는 낙상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고 마시고 따뜻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정말 강력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단 발로 서면 위험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여전히 재조정 중이며 여전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 선후 10에서 15분이 회복의 가장 과소평가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료 조치가 필요한지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모든 낙상이 눈에 보이는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무엇을 찾아봐야 할까요? 비록 기분이 좋더라도 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용감하게 느끼는지에 근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그 후 몇 분 동안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에 근거해야 합니다. 지연된 현기증, 시야 흐림, 발음 곤란, 또는 사라지지 않고 심해지는 두통을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이는 눈에 띄는 충격 없이도 뇌진탕이나 뇌출혈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멍이나 통증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해진다면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24시간 이내에 의사에게 전화하십시오. 항상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항상 부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몇 초라도 혼란이 있었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는 시니어들이 자존심 때문에 증상을 과소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현명한 일은 일찍, 그리고 자주 보고하는 것입니다. 많은 청취자들이 이것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저 넘어가기 위해 일어난 일을 최소화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찰 없이 넘어가는 것은 더 큰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복은 단순히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방금 겪은 일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직함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낙상 후 일어나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단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몸에 대한 신뢰를 다시 구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순간들이 당신의 힘의 끝이 아님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저희가 완벽하게 선별한 다음 에피소드도 확인해 주십시오.